교수님이 미국에 계셨을 때는 마약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나요? 요즘 뭐 저도 뉴스에서 미국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특히 뭐 필라델피아나 저 LA나 이런 쪽에 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그냥 거리에서 막 비틀비틀거리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많았죠. 저는 영어를 좀 빨리 유창하게 하려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게 술집에 가는 거였거든요. 술집에 막 시끄러운 데서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하든 내 앞에 앉아 있는 미국 놈이 뭐 그렇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거나 말거나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저 연습해야 되는 영어를 그냥 그걸 벽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앞에 앉아 있으면 그냥 막 얘기를 해보고, 가끔 가다가 그놈이 알아들으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얘기해보고, 하여간 영어 연습하러 술집에 자주 다녔는데요. 그 제가 다니던 몇몇 술집들에는 가보면 술만 마신 놈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진짜 우리말 표현이 참 좋잖아요. 해롱해롱 하는 놈들이 주변에 참 많았어요. 게다가 제 아내는 음악을 하던 사람인데요. 그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그 당시에 마약하는 사람들 제법 많았어요. 마리화나는 뭐 거의 그거는 마약 축에도 못 겪고요. 근데 그 독특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종종 이제 파티에 가면 그 냄새가 그냥 그 파티장 안에 그냥 뭐 흥건해요. 여러 사람이 벌써 그러고 있다는 거고, 어떤 친구들 앞에 이렇게 그냥 마주서서 얘기하면 마리화나 냄새가 그냥 뭐 확확 풍겨오죠. 많았어요. 상당히 만연돼 있고,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심각해진 걸까요? 글쎄요, 마약 문제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청정 국가가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렇게 진화를 해왔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보던 때보다 지금 훨씬 심각해졌다. 그게 저한테는 전혀 이상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지역이 다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이 아직도 훨씬 많은 거고, 그렇게 굉장히 심각해진 곳들이 몇 군데 나타난 거고, 그건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왜 쾌락을 쫓도록 진화하게 된 걸까요? 이거는 인간은 왜 쾌락을 쫓도록 진화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건 사실 인간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동물은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재미없는데, 하기 싫은데, 그리고 해봐야 즐겁지도 않은데, 해봐야 긍정적인 자극이 오지도 않는데, 그런 걸 계속 하도록 진화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되돌아오는, 우리가 그걸 흔히 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상 때문에 제가 더 하고 싶어지는 건데, 제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전화하는데,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공부를 해서 뭔가 이렇게 보상이 돌아오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보면 성적 잘 나오고, 주변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금도 주고, 뭐 주변에서 야 너는 얼마나 공부 잘해서 좋겠다. 점점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공부를 그래도 까내는 하느라고 했는데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돌아오는 건 좌절감에, 또 엄마 아빠가 야단쳐, 선생님한테 굴밥 맞아, 공부하고 싶지 않죠. 긍정적인 보상, 이게 뭐 너무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그 보상은 쾌락, 기분 좋은 감정,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장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중독성 있는 뭐 물질, 중독성 있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생물이 다 그런 거죠.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행동을 점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왜 원천적으로 중독에 약한 걸까요? 이걸 중독에 약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표현보다는 중독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돼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좋은 보상으로 돌아온다.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좋은 보상이면 우리가 그거를 중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주로 몰입이라고 얘기해요. 몰입감이 좋다. 그래서 얘는 집중을 잘한다. 몰입, 집중하고 중독하고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닐지도 몰라요. 똑같은 걸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건 우리가 몰입, 집중, 열중, 이 열심 이런 거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중독 그렇게 그냥 부르는 거죠. 저는 뭐 차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간은 어떤 거에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중독될 수밖에 없을까? 그 설명을 알코올, 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마약 중에 최고의 마약이 술이거든요.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술은 마약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술 잘 마시는 사람들을 가끔은 칭송도 해가면서 그 친구 술 잘 마셔. 마치 괜찮은 일인 것처럼, 때로는 그 무용담 비슷하게 그 친구 그렇게 마셔도 뭐 그 다음날 끄떡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미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알코올, 술이거든요. 왜 우리 인간은 술을 이렇게 마시게 됐을까? 그리고 술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 제 아주 친한 미국 동료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이라고 그러고 자주 안 만나는 게 그게 진짜 친구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파나마 열대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지금은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생명과학부 교수인데요. 로버트 더들리 교수인데, 제가 파나마 열대연구소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둘이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는데, 그 다른 그 연구원들에 비하면 저희 둘이 제일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그 열대연구소, 스미소니안 열대연구소 전체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었고, 로버트 더들리는 그 정글 한복판에서 늘 라흐마니노프를 듣던 원래 대학은 듀크 대학을 나오고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아마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던 시절, 저는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파나마 열대연구소에서 만났는데, 대개 열대연구소에 있는 열대연구자들이 되게 좀 거칠어요, 사람들이. 정글을 누비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술도 잘 마시고 이건 좀 사람들이 거친 편인데, 제가 그렇게 거친 사람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유일한 에이션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리고 그 연구자 대표로 제가 뽑히는 바람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범생이었죠. 모범생인데 저보다 더 모범생이 로버트 더들리였어요. 그 친구는 진짜 열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갛게 생긴, 깨끗하게 생긴, 체격도 크지 않은 백인 친구였는데, 공부도 그렇게 참 착실하게 하고, 물론 열대에 우리 다 같이 있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맥주병 늘 들고 다니면서
거칠게 막 얘기하는 이런 친구가 아니라서 그냥 그 밤중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저절로 그 로버트하고 저는 둘이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아내가 음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좋아가지고 그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하니까 저한테 들려주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교수가 돼서도 저희가 이렇게 만날 기회는 많지 않네요. 그런데 늘 이메일 연락하고 늘 가까이 지냅니다. 이 친구는 뭘 하는 친구냐 하면 곤충이 어떻게 날게 됐느냐 하는 곤충의 비행의 진화를 연구하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 기억으로 2014년이었나? 책이 털커덕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Drunken Monkey였어요. 술 취한 원숭이. 갑자기 원숭이 책을 썼어? 그것도 왜 술 취한?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대에 있을 때 저한테 한두 차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뭐 그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저한테 자꾸 그 정글에 같이 걸어 다니면서 그 무화과 나무나 뭐 큰 열매가 달리는 나무들 밑을 지날 때를 보면 그 열매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너무 익어 가지고 물컹물컹해지거든요. 그걸 이제 발로 밟고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한테 로버트이 늘 뭐라 그러냐면 술 냄새 나지 않냐? 그러고 물었었어요. 발효가 되니까 그 당이 저 과일 안에 들어있던 당분이 발효를 하면서 그 중에 당 성분의 일부가 알코올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가끔은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야, 그래, 약간 저기 술 냄새 난다. 근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누룩을 만들 때도 그렇고, 뭐 시골에서 이렇게 술 담글 때도 결국은 그런 발효 과정을, 그 화학 반응을 거치는 거니까. 그거를 대개 열대에서 보면 원숭이들이 과일을 먹고 사니까 가끔은 원숭이들은 잘 익은 과일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 그 이파리를 배경으로 빨갛게 잘 익은 과일들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그 과일들을 찾아서 이동해서 먹고 하는 건데, 너무 잘 익은 과일은 이미 발효가 어느 정도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로버트 더들리의 주장은 뭐냐 하면 특히 우리 영장류는 그런 과일들을 계속 먹는 과정에서 저절로 상당히 잘 익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을 섭취하도록 진화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인간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열대에서 그런 아주 지나치게 잘 익은 과일들을 먹는 원숭이들에 대한 그 관찰도 제법 돼 있어요. 거기다가 원숭이만 그런 걸 먹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인도에서 제법 많이 벌어지는데, 인도에는 술 취한 코끼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 많아요. 코끼리들이 그 너무 많이 익은 그 과일들을 집어먹다가 상당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돼가지고 코끼리가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미처 얘가 코끼리가 취했다는 거를 모르고 주변에 얼쩡거리다가 다치는, 밟히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동물들에게도 알코올을 섭취할 기회가 진화의 역사에 분명히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알코올이 또 몸 안에서 분해가 되면 이게 영양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칼로리를 우리에게 주니까. 그리고 왜 우리 주변에 살 빼는 사람들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알코올이 또 그 칼로리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물론 뭐 그 술만 드셔서 살이 찌는 건 아니죠. 술 드시면서 안주를 너무 잘 드시니까 살이 찌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알코올에 익숙하게끔 진화했고,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은 발효를 우리 인위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그걸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 현상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그 책이 우리말로 사실은 번역이 됐는데요.
2019년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벌써 품절이랍니다. 참. 그래서 제 생각에 사서 보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도서관에 가면 아마 구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저는 외국에서는 그 책이 상당히 그래도 반향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출간되고 안 팔렸는지 전 조금 섭섭하긴 한데 제 친한 친구 책인데 제가 미리 좀 홍보를 좀 해줄 걸 제가 최근에 보니까 품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한번 도서관에서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탄탄한 기초를 두고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왜 우리 인간이 술에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도록 진화했는가 책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의 마약은 인간의 기술이 너무 발달해버려서 상시 마약 공급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술 취한 원숭이가 있다는데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제가 술 취한 원숭이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옛말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만약에 나무 위에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런데 로버트 더들리가 술 취한 원숭이라는 책을 썼지만 실제로 술에 취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숭이는 마실 만큼 마신다는 얘기죠. 거기서 떨어질 정도로는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물론 뭐 술 마시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별로 없지만 네, 술 마시고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람은 많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거의 만약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직도 침팬지와 공통조상이었던 시절이라 그러면 우리는 숲속에서 나무에서도 떨어지고 뭐 계곡으로도 굴러 떨어지고 뭐 우리는 난장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중독의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왜 그럴까? 네, 섭취할 수 있는 알코올이 너무 손쉽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고요. 우리가 너무 잘 만드는, 그걸 만드는 기술을 기가 막히게 우리가 다 개발했으니까. 게다가 그게 사회적인 도구가 됐잖아요. 뭐 설마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어느 원숭이에서도 원숭이들끼리 쫙 모여 앉아가지고 아주 잘 익은 과일들을 쨍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취한다, 좋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 본 적 없거든요. 코끼리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잘 익은 과일을 코끝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고 서로 그러면 한 잔씩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술을 문화로 만들어버린 동물이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사교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협상을 하고 막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 자제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많이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 늘 조금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하는 행위의 어떤 진화적 배경을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물학의 초기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게 어설픈 초창기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회생물학자들 일부가 이게 뭐 수컷들의 바람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우리 남성들이 바람 피는 거를 이해해달라.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얘기했다가 이건 진화생물학자들, 그중에서도 사회생물학자들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DNA, 유전자의 존재를 알아버렸고 유전자의 폭정에 항거할 줄 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을 저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코올 섭취에 익숙하도록 진화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들어야만 한다는 그런 설명은 진화적인 배경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술을 못 마시는 분도 계시고 술을 많이 마셔도 뭐
별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죠. 기본적으로 저 알코올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됐을 때 그거를 분해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들이 좀 분해 능력이 약간 떨어지고 저 서양인들이 훨씬 분해를 잘합니다. 술고래들이 서양에 훨씬 많은 게 그런 이유일 텐데 그런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술 중독자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진 거니까 자기 한 사람이 술 중독자가 돼서 망가지는 것도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라든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또는 한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술에 빠져서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친다. 이건 사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저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진화했지만 그걸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우리 인간에게는 충분히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진화적 설명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진화적 배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독되긴 쉬운데 극복하고 끊어내는 거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중독은 쉽고 끊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긍정적인 저 되먹임 작용이 벌어지는데 그걸 끊어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중독의 그 종류나 이런 범주는 무지무지 다양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을 포함한 온갖 저 마약성 물질에 대한 중독 그것만 있나요? 어떤 분들은 섹스에 너무 탐닉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성적인 거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끊임없이 야동을 봐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행동 면에서의 중독도 많은 거잖아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것도 행동이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그런데 빠지는 거는 너무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면 할수록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오는 건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을 좋은 면에서 벌어지면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진화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너무 망치는 일이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애써 자제하고 어쨌든 벗어나야 되는데 쉬울 리가 없는 거죠. 네, 저는 뭐 평생 제 친구들이랑은 카드놀이도 해보고 화투도 쳐보고 그랬지만 도박에 빠져본 적이 없죠. 근데 애써 그 근처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좀 제 할아버지가 한번 도박에 빠지셔갖고 재산을 탕진하신 경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었고 집안의 고모들, 집안 어른들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네, 일찌감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조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다는 건 뭘까? 내가 여기 빠질 소지가 많다는 거구나. 그래서 하여간 절대로 그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면서 왜 제가 그런 카지노 뭐 이런데 왜 못 가봤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한 발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저는 못 빠져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건 근처도 가지 않아야 내가 내 삶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절대로 안 합니다. 딱 한 번 파나마 국제공항, 파나마시티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산호세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한 2시간인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둥빈둥 그 공항이 별로 크지도 않아요. 볼 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 우리 흔히 빠찡꼬라고 하는 거죠. 코인 바꿔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면 뭐 쏟아지고 뭐 이런 건데
할 일은 너무 없고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5불, 5달러어치 동전을 코인을 받아가지고 천천히 했어요. 왜냐면 이제 비행기 탈 때까지 이 코인을 너무 빨리 잃으면 그다음부터 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다가 그러면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틱 내려보고 뭐 이랬는데 와 비행기 타라고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저 코인이 한 3개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쯤. 그 하나를 딱 집어넣는데 샥 했는데 왁 하고 쏟아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다 막 저 담아가지고 거기 이제 밖으로 갔어요. 비행기는 타야 되는데 밖으로 갔는데 50불 5불 가지고 시작했는데 50불을 번 거예요. 그 50불 챙겨가지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그 무렵 제 미국 지갑에는요, 이렇게 이제 지갑이 있잖아요. 그 지갑을 이렇게 열면 돈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가끔은 그 안에 20불을 이제 넣어갖고 사는데 이걸 꼭 써야 될 때 어떨 때 이렇게 꺼내면요. 접힌 부분이 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왜? 이 20불을 헐면, 한번 헐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그냥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헐지 않기 위해서 하여간 웬만하면 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갑 속에서 몇 달을 있다가 보니까 이게 쓸려가지고 그 접힌 부분이 낡아서 어떤 때 꺼냈는데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아씨 이런 돈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다 가게 점원이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뭐 그런 전데 50불을 벌었잖아요. 파나마시티에서 코스타리카 산호세까지 한 1시간 한 20분밖에 안 가거든요. 비행기가. 그 비행기 그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파나마시티 그 공항에 내리면 저도 모르게 자꾸 제 발길이 그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공항 제일 구석에 있는데 그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또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거 참느라고 참 무지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아마 저는 도박에 빠질 수 있는 성향이 굉장히 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 평생 잘 참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야 하는 거죠. 도박은 그렇다 치고. 근데 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술독에서는 잘 못 빠져나올까? 도박은 도박장에 가야 되잖아요. 파나마 공항 그 구석에 가야 제가 그 도박을 또 하는 거죠. 술은 주변에 널렸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그 술, 알코올이 얼마나 위험한 마약인 줄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손 가까이에 너무나 손쉽게 갖다 놓은 게 그게 잘못인 것 같아요. 요즘 한국도 마약 관련해서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저는 미국에서 제가 오래 살다가 그래도 귀국한 사람으로 귀국해서 그 미국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냥 뭐 지나가다 보면 그 마약 얘기 하는 사람 얘기도 그냥 들리고 마리화나 냄새도 늘 맡고 뭐 이러고 그냥 살았고요. 오죽하면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상호 호혜 이론, reciprocal altruism 이론을 설명할 때, 저는 마약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 하버드에서. 이런 얘기를 막 수업 중에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미국 대학에서 제가 가르칠 때는 거침없이 했어요, 제가. 근데 미국 아이들은 전혀 이상하게 안 느끼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에 와서 첫 학기에 수업을 하다가 똑같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교수 뭐야? 왜 수업 시간에 마약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 저 양반 마약 하나 보다.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제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교수님 앞으로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버드 대학에서도 했고 미시간 대학에서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와서 부적절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캠퍼스에서 미국 대학의 캠퍼스에서 그때 마약이 필요한 아이와 그런 아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면서 돈을 버는 학생들이 그냥 같은 대학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약은 그냥 삶의 현장이었던 거죠.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그런 예를 들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 마약이 별로 이렇게 만연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미국 대학에서 겪었던 그런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은 좀 더 드러내놓고 하는 편이었고요. 지금 우리 대학 캠퍼스라든가 강남의 여러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글쎄요, 그렇게 미국 문화처럼 막 드러내놓고 하는 건 아니래도 굉장히 은밀하게 많이 거래되고 있고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네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마약에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을 참 빠져나오기 힘들어 하던데 미국에서는 그런 중독자들의 회생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아예 지원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도 머지않아 이제 또 그런 모습이 연출될까 걱정스럽네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쾌락, 기쁨을 다른 걸로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거겠죠.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뭐 제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결국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중독자로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 참 민망하지만 저는 일 중독자입니다. 고백하기 싫지만 매일 뭐 어마어마한 양의 일을 하고 살고 있고요. 어떤 날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거나 제 강연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돼 가지고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시간이 확 비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연구실에서 그 시간이 비었다는 걸 알면 다른 일을 하면 되죠. 다른 일을 합니다.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을 미리 또 땡겨가지고 잘 됐다. 아이고 오늘 거기 안 가도 되네. 2시간 생겼네. 그래서 그 2시간에 또 해야 될 일을 막 찾아갖고 또 앉아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강연을 하러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제가 지하철 안에서 이제 문자를 그때 겨우 봤는데 취소됐다는 거예요. 진작에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길바닥에 벌써 나왔잖아요. 때로는 그 두세 시간에 저는 할 일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기껏 가는 게 책방에 갑니다. 책방에 가서 이제 책들 들여다보고 뭐 이러다가 시간 되면 이제 빠져나오는데 일 중독자죠. 일이 없어지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어느덧 제가 잡기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대학 시절에는 온갖 주색은 빼고요. 잡기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취미 생활도 거의 뭐 하고 있지 못하고 글쎄요. 그 두세 시간 남으면 영화를 한 편 봐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영화 생각도 안 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당황하는 걸 보면 제가 일 중독자임에 틀림없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일 중독자로 크게 제 삶을 망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건강을 해치고 있을 거고 주야장창 앉아갖고 일하고 앉아있으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거겠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비례해서 수명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명을 손해보면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건데 서서 할 거예요 이제부터. 하여간 그런데 그거 외에는 좀 사는 게 재미없는 거 뭐 이런 약간의 억울함 정도지 제가 마약에 중독돼 있거나
술에 중독돼 있거나 또는 뭐 그 섹스 탐닉에 중독돼 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일 중독은 그렇게까지 험악한 중독은 아니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저도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들인 거죠. 근데 그 중독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제가 아까도 고백드린 대로 도박에 빠져 있다. 그러면 갑자기 한 3시간 남았다. 그럼 전 카지노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불법 도박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PC방에 가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좋은 일에 중독되게 삶을 잘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전 하죠.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저는 그런 중독 치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충분히 다른 나쁜 일에 중독될 그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저는 일하는 걸로 지금 다 돌려놓고 그냥 이 일에 중독돼서 그냥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죠. 근데 특별히 그게 저한테 제 삶에 특별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네, 건강은 뭐 걱정이 됩니다만 그거 빼놓고는 큰 영향은 없으니까 있긴 있다. 제 아내가 너무 재미없다고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데 네, 일 좀 그만하고 좀 재밌게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니까 먹고 싶은 것도 잘 안 떠오르고 네, 뭐 재밌는 거 하고 싶다는 생각도 거의 안 떠오르고 그냥 머릿속에 이 일 끝내면 이제 또 저거 해야지. 5시간 남았다. 잘 됐다. 저것 좀 해야 되는데 이러고 사니까 참 재미없죠. 도박에 빠져 있는 거, 마약에 빠져 있는 거보다는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게 그나마 낫네요. 그래서 이걸 중독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좋은 일에 나를 중독시키는 뭐 그런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마약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식으로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형용사처럼 쓰이거든요. 이것도 요즘 한국의 마약이 성행하는데 일조를 한 걸까요? 인식을 갖고. 참 재밌는 질문이시네요. 뭐 마약 김밥 또 뭐가 있죠? 마약, 뭐 떡볶이, 마약 드라마, 뭐 마약 마약 그렇죠. 마약 드라마, 뭐 마약 떡볶이 그런 게 마약 중독에 일조하고 있느냐?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마약이 상당히 많이 침투한 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마약에 더 빠지는 효과를 내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수업 시간에 제가 미국에서는 마약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혹시 지금쯤 제가 제 수업에서 마약 얘기를 하면 제 학생들이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렇게 놀라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냥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마약이 상당히 많이 침투됐구나. 오히려 그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약 김밥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끔찍한 얘기를 어떻게 할까? 네, 근데 뭐 저 우리 동네 마약 김밥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이 어느덧 우리 삶에 상당히 깊숙하게 스며들었나 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게 되네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한국에 마약이 들어오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일 뼈아픈 질문인데요. 한국에 마약이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 네, 우리는 했다 하면 끝장을 보는 민족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나 LA에서 벌어지는 그 정도를 능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그동안 봐온,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 인정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속성에 비춰보면 마약 문제가 어느 선을 넘었으면 저는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는 뭘 해도 하여간 뭐 그냥 바닥을 쳐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뭘 해도 금메달을 따야 되고 뭘 해도 끝장을 봐야 되는데 마약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라도 저는 마약에 관해서 그리고 마약 도박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대국민 홍보 또는 교육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한없이 빠져드는 그게 우리 굉장히 화끈한 민족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선진국 대열로 이끌어준 원동력 중에 하나잖아요.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준 이 엄청난 힘의 근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다면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게 좋은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참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자칫하면 굉장히 처참한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있어서 그런 날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엉뚱한 고백을 하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제가 그렇게 원천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지금쯤 저는 좋은 의미로는 세계 최고의 빠칭코 사장님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라스베가스에서 하여간 도박하느라고 도박하다 보면 또 아무래도 술에도 쪄들어 있겠죠. 그런 페인이 돼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그나마 제가 그런 유혹을 원천적으로 잘 봉쇄하고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런 고백을 제가 그냥 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중독돼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전혀 위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일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성향이 진화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그런 희생물이 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고요. 그 노력이라는 게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일단 한 발이라도 집어넣고 나면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작조차 안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유혹에 빠질 만한 일은 그냥 애당초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없는 사람이 됐는데 재미님들 제가 이름을 재미님이라고 붙여드렸는데 괜히 재미 너무 추구하다가 여러 가지에 엉뚱하게 중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충고드립니다. 오늘 괜히 엉뚱한 얘기 했네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재미님들 주변에 그런 위험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 얘기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한 거 저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당초 유혹의 그림자 속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다. 뭐 그런 얘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